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해외 증시는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하였고, 유럽 증시도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상 최악의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거기다가 어제 미국은 강력한 화웨이 규제를 선언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될 거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악재 뉴스 속에 전부 다 상승을 하였고, 미국 증시도 마이너스 1%에서 종가에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번 주는 둘 다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가 끝나고 과연 한국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 다음 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한국 증시 또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오히려 상승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0.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1.15%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갑자기 다우와 그리고 나스닥이 양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더군요. 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악재만 3개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악재가 나왔었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발표된 지수는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수는 16.4%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한 예상치는 12.3% 감소였는데 그거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서 다우와 나스닥은 1%대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생산산업자 지수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11.2%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상승한 이유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였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1%대 급락이 나오면은 월요일날 한국 증시는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장 막판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상승으로 전환을 했냐?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죠. 미국의 대통령 우리 럼프 형이 연말 전까지 코다리19 백신을 만들고 이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코다리19 백신 개발을 초고속으로 개발할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개발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개발하면서 코다리19는 아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다리19에 대한 모든 재난사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 시장에서 먹혀요. 유가가 어제 7.80%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미국의 48개 주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 봉쇄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코다리19 사망자가 하루에 몇천 명, 몇백 명씩 나오거나 혹은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나와도 미국은 경제활동을 계속 재개할 것이다, 이런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죠. 미국이 경제활동을 강제로 재개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다리 식구 때문에 지금 자택 대피령이 나와서 공장이든 혹은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영업을 못하게 하고 현재 주민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봉쇄령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도 편의점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모든 생산활동 시설을 봉쇄 조치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을 예정이고 럼프형은 대법원의 판결도 매우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빨리 재개돼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은 어메이징한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봉쇄령을 내렸는데 그 봉쇄령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소송 결과가 또 봉쇄령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행복 추구권, 인권 침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저 판결 덕분에 이제 뭐 벌금형을 물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지금 가게를 문 닫게 할 수도 없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0.79%가 또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37까지 빠졌다가 다시 장중에 상승을 해서 장중의 변동폭이 2%나 되죠. 어제 뭐 우리나라랑 대충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60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0.63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되게 비슷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랑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웃긴 사실이 뭐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 럼프 형이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공급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중화권을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화권에서도 만약에 화웨이를 치면은 애플이라던가 퀄컴이라던가 반도체 회사들을 또 보복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미중 무역 전쟁 2차전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자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되면은 유가는 내려야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 유가로 검색해 보시면은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자, 이 영상들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는 지금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차이나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코다리 식구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까지 또 터지면은 유가는 내려야 되지만 오히려 어제는 유가는 폭등을 하고 또 미중 무역전쟁 때문인지 환율도 1233원까지 올랐어요. 둘 중 한 놈은 내려야 돼요. 얘가 내리거나 얘는 내려야 됩니다. 왜? 경제활동 재개감이 나왔으면은 다시 미국의 달러가 약세화가 되고 경제 안정화가 찾아가고 있다 해서 환율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원자재는 미중 무역전쟁 악화로 인해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 개판이야. 주식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좀 내렸지만 어제도 상승이었단 말이야. 지금 900만 원까지 갔던 게 다시 또 11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안전자산 비안전자산 거기다가 금이랑 그리고 유가 모든 게 갑자기 다 오르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고 봐요. 소매 판매 지수 역대 최악 거기다가 제조업 지수라던가 모든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나와도 주가는 상승한다라. 참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1.26% 하락. FDA 공식 승인이 된 이후로 지난번보다 더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 뜻은 다음 주에 시작부터서 파미셀은 또 빠지겠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5.59%가 빠졌고 시간외에서는 4.69%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아니 혹시라도 상승으로 시작해도 다음 주는 잠깐 올려놓고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이렇게 4.69%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시간에서 장난쳐놓고 잠깐 갭 띄우고 오후장에 다 팔아먹으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올랐는데 그다지 이유가 없어요. 뭔가 뉴스가 나오거나 파미셀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나 그것도 없어요. 저는 실적 발표한 줄 알았어요. 실적.
2020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13일 날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리고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는 더 내렸고 시간내에서 오를 만한 뉴스도 없었고 근데 시간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은 60만 주 상당히 거래는 많이 체결이 되는데 오른 이유가 없이 이렇게 뛰어논다. 그럼 외국인 기관이 지난번에 매집했던 물량들을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장시자 가면은 시간외보다 약간 더 띄우고 다 팔고 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럼프형의 코다리19 백신 무료 공급 검토 중 이 이야기를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셀트리온 회사의 회장인 서정진 씨가 코다리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에는 원가에 공급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 다 만든 다음에 개발이 어느 정도 착수된 다음에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런 말로 주가 뻥뻥 띄워놓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다 빼버렸죠. 왜?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3사 합병을 진행하겠다 혹은 백신을 6개월 이내에 개발해보겠다. 이런 찌라시성 뉴스만 계속 띄워놓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블록딜했죠.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이 인터뷰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내리면은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블록딜 자체가 진행이 되면은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지수 자체가 막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4월 1일 날 이렇게 블록딜이 진행되는데 4월 1일 날 주가가 어땠습니까? 아침에 뻥 띄워놓고 다 팔아버렸죠. 너무 진짜 그런 언론 플레이가 저는 너무 싫어요. 옛날에는 뭐 공매도와 전쟁을 한다면서 외국에다가 회사를 팔아버리겠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또 보시면은 코다리19 백신 6개월 이내에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결국에는 지금 6개월 거의 다 지나가고 내년에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아니 6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은 6개월 이내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 뉴스 뻥 띄워놓고 지난번에 쫙 내렸는데 저는 저렇게 럼프형이나 아니면은 여기 셀트리온 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일단은 개발하고 다 만든 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누가 못해. 그리고 저 원가에 공급을 하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원가에 공급하면 회사에 이득이 없어서 주가가 안 오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로 빨리 치료제를 개발한 시기는 4년이었어요. 내년에도 솔직히 코다리19 백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개발한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개발한다고 쳤으면은 에이즈라던가 뭐 백혈병이라던가 모든 거 다 치료제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과 마주를 하면은 개발 자체만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단축하고 단축한다고 해도 1, 2년을 잡는다고 쳐봐요. 근데 1, 2년 안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와 이런 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그냥 코다리19와 함께하고 백신 개발은 언젠가 되겠지만 일단 경제활동 재개하고 국민 투표를 때리던가 뭔가 해서 당신들 일 안 하고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바이러스에 죽을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집단 면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 철저히 하고 뭐하고 그래봤자 전 세계가 그냥 포기하고 집단 면역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결국 포기할 텐데. 아니 어제 실적 발표 마감 날이라서 여러 기업들에서 마지막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에탄올이라던가 알코올 관련주 최근에 손소독제가 판매량이 급증해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꼬셔놓고 MH 에탄올 보세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빠졌고 실적 볼까요? 영업 손실만 56.96원.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다. 이게 말이 돼요? 손소독제 만드는 회사?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수출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와서 상한가 한번 보내놓고 손소독제라던가 마스크라던가 다른 쪽은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서 그냥 주가가 계속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저 코다리19 수혜주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하고 ESN, ES텍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고, 유니테스트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얘도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장 끝나고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왔는데 당해년도 영업손실 56억 원. 그래서 적자 전환. 아니 웃긴 거죠. 뭐냐면은 AD 테크놀로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 급등을 하고 실적이 26억 원 나온 건데, 얘는 근데 유상증자를 때려놔가지고 유증가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다가도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또 급등을 하든 이 위에 올라가든 더 올라가도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ESN, ES텍은 어제 실적 나오고 위쪽으로 올랐는데, 이 화웨이 문제에서 반도체 공급을 끊겠다 뭐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고점에서 뺄 때는 한 번에 밀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막 0.05% 빠졌다가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잠깐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그냥 확 빠지는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지수가 오름으로 보이지만 지난주처럼 코스닥을 보시면은 내린 날이 더 많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어제도 내린 날이 더 많았죠. 엊그저께도 내린 날이 더 많았죠. 그 전날에는 양념반 치킨반처럼 반반이었죠. 그 전날에도 내린 종목이 더 많았죠. 그리고 5월 11일에도 내린 종목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대부분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내가 주식을 샀어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을 잡았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 코스닥은 1.41% 상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즌을 뭐 상한가를 보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막 급등시키고 그러면서 시총 상위주를 상승시켜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오르는 종목을 샀어도 그 종목이 매수가가 현재가보다 더 높아야 되고 내가 수익 중이어야지 최종적으로 매매에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익 중이어도 안 팔고 더 가져가 보자 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손실 보거나, 혹은 또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매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계속 11시 반이라던가 11시 혹은 2시 후반대를 공략하는 게, 지수가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11시 반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다 쳐물려가지고 아무리 내 종목이 올라도 나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지만, 이런 데서 잡으면은 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길 또 돌파하겠지 하면서 빨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서 잠깐 먹고 나오면은 어때요? 나는 수익을 볼 수 있어. 그 종목이 설사 마이너스인 종목이어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지고 있어봐. 근데 이렇게 여기서 샀는데 마이너스 2%까지 반등이 나왔네. 그러면은 나는 이쪽에서 샀으니까 한 1%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아침에 산 사람은 어때?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5% 때려맞고 반등 나와봤자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3%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에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뭐 지수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 있죠? 미국 경제활동 강제 재개, 한국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가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라서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발표하는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고. 왜? 마지막까지 질질 끌다가 발표를 해야지. 얘네가 실적 발표 초반부터서 실적을 발표했다? 근데 실적도 안 좋았어. 그럼 급락 맞고 계속 내리기만 하지. 지금같이 반등장에서는 어때요? 실적을 발표하면 손해야. 빨리 발표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을 빨리 발표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실적 나쁜 애들은 계속 질질 끌거나 혹은 후반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EDG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6.61까지 내렸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6%가 더 내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손실 38억 원 적자 지속.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했잖아요. 아니, 매년 적자 보는 회사인데 얘가 실적 나와봤자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것처럼 실적 나온 다음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6% 하락. 웰크론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4%, 어제 종가 마이너스 4%로 끝났죠. 근데 시간에선 마이너스
6.77%더 하락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이 10억 원. 참 대단하죠.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 그래서 적자 있는 회사들이 지금 뭐 코다리 수혜주를 본다, 뭐 한다.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물론 CGN처럼 돌연변이 닌자 거북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안 돼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한국전자금융 실적 발표했는데 자 영업이익이 고작 6억 원대. 예, 전년 대비해서 79.38% 감소. 그래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4.50% 내리고 다 찌라시가 맞는 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알코올 관련주는 손소독제가 잘 팔려서 될 것이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마스크죠. 실적이 좋을 거다. 찌라시만 빵빵 띄워놓고 적자인 회사들은 계속 적자야. 그리고 한류에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정지됐어요. 한류에이센터. 얘는 상패의 기로에 남아있는 주식이라고. 얘는 무조건 지금 연간으로 보면 3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적자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찌라시 띄우고 올린다. 찌라시가 무슨 찌라시예요? 팍스넷 인수라던가 그런 거. 작년부터서 팍스넷 뭐 피인수설 이런 거 갖다가 뭐 상한가 보내고 뭐 그러는데 이런 거 쳐다보면 여러분 진짜 상패당해서 돈 날린다 매번 말하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거래 정지된 이유가 뭐다? 5월 15일 스승의 날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냈죠. 그리고 얘는 작년에 붙어서 계속 팍스넷 피인수설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도 뭐 이상한 찌라시 갖다가 막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에 채우는 상패다. 네오이녹스앤모크스, 차이나그레이트, 아시안 이메이진, 선텍, 선코어. 지금 수많은 종목, 뭐 신라젠이라던가 수많은 종목 이런 애들 상패될 수 있습니다. 상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점상을 몇 번 가든 상한가를 몇 번 가든 안 합니다. 왜? 이런데 여러분 들어갈 때 먹고 또 먹고 이런 데서 불리잖아? 빠져도 안 탈출해 본절로. 왜냐면은 얘네는 어차피 동전주에서 지폐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뭐 10,000원짜리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고 얘네가 뭐 세력이 남아있다 뭐 있다 이런 거 막 거래량 막 보고 여러분이 막 소설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적자 회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팍스넷을 인수하고 다른 데를 인수합니까? 그래서 관리 종목 애들은 죽어도 안 건드려요, 저는. 근데 뭐 유료 사이트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는 이런 종목 무조건 때려야 된다. 전업이면은 닥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저도 2016년도까지만 해도 아이라던가 이런 종목 다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시면은 매매 일지를 볼 수 있는데 아이라던가 이런 정말 위험한 종목도 예전에 뭐 유상증자 찌라시라던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매매해서 막 상한가도 먹고 장난 아니었는데 저런 매매법은 2016년도 이후에 쓰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업투자 모임이라던가 뭐 유료 사이트 이제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주식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다 똑같은 종목에 들어가서 상패당하고 다 똑같은 종목에서 돈 날리고 다 똑같이 돈 날려서 이상가족 상봉회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소라니까요. 그런데 가면은 대부분 일확천금을 꿈꾸고 혹은 뭐 퇴직금 날려먹고 돈 날리고 그러신 분들이 유료 강의 듣고 뭐 오신 분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한테 주식 얘기를 꺼내면은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일반인들 식사 자리에서 주식 얘기 꺼내잖아요. 야 그런 거 하지 마 돈 날려. 응? 일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좋은 소리 절대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뭐 주식 커뮤니티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 가보면은 수백 명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모이지만 그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강사라던가 혹은 거기 뭐 반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의하는데 옆에서 뭐 설명해주는 반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좀 돈 벌어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다 수강생들 한 몇백 명 있고 그런데 수업료가 보통 최소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수강생이 여러분 500명이 넘어가요. 500명이 넘어가.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야? 5억이잖아요. 강의료로 5억이면은 저기 서버 업체에다가 돈 줘도 몇 억씩 땡기는데 아휴 참. 얘네들은 강의로 버는 것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저기 나가면은 재밌어. 왜? 일반인들한테는 주식 얘기 같은 거를 못하고 막 돈 날려서 서럽고 외로운데 답답한 심정으로 저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예요. 뭐냐면은 그쪽에서 예를 들면은 돈 날린 이야기를 해요. 돈 날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아.
정치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를 들어갔다가 반기문 테마주 들어갔다 뭐 돈 날렸다, 아니면은 남북경협주 들어갔는데 럼프 형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해서 돈 날렸다, 혹은 한진해운 들어갔다가 상패 안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상패돼서 돈 날렸다, 신라젠 들어가서 돈 날렸다, 죄다 돈 날린 걸 하는데 재밌어. 왜냐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 이 이벤트에서 무조건 하나는 걸려가지고 돈 날려서 자기네들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가족 상봉처럼 진짜 밤새내 돈 날린 얘기 갖다가 하루 종일 하면서 미친듯이 술 마시고 놀거든요. 근데 돈 날린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바보예요. 왜냐면은 한류에이 센터라던가 뭐 이렇게 관리 종목 같은 거 강사들이 찍어주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전업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거 찍어놓은 종목, 관종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상패되고 그리고 급락 맞고 그런 거지, 본인이 그런 유료 강의 같은 거 안 듣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관종을 매매를 안 했으면은 그런 급락에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반대로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상한가 먹어가지고 자랑하는 애들도 있지만 하한가 맞아가지고 손실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 안 건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뭐 반도체라던가 혹은 휴대폰 관련주라던가 혹은 전기차라던가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주식에서 놀았는데, 이 사람들은 급등주 같은 데서 치고받고 하다가 돈도 벌었다가 날렸다가 이혼도 하고 파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경험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여기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2017년 넘어가니까 돈을 잃질 않았거든요. 연별로 해도. 매번 보여드리지만 제 1년치 계좌 2018년도 하락장에서 제 1년치 계좌가 여기 다 까져 있지만 저는 뭐 급등주 한 번도 안 하고 제약바이오 건드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실적주만 때리고 실적 발표 기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은 물론 실적 발표 기간이 너무나 암울하지만 그런 거 하다가 그분들이 다 깡통 차고 그런 거고, 강사들이 주도해서 그런 종목을 알려줘가지고 본인들이 휩쓸려서 들어간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돈 날려가지고 울고 있고 나도 공감한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런 종목을 안 하니까 여기 모임에 나가서도 할 말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왜 저 종목에서 놀았을까?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다 따라했죠. 왜 그런 걸 따라했다? 아니 반장이라던가 이런 몇몇 추종자들이 계좌를 막 올려. 근데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 번 거, 2,000만 원 번 거, 심지어 막 강사는 막 10억 번 거 자랑을 해. 10억 번 거 자랑하고 대북주에서 노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은 집이라도 팔아서 대북주 사야 돼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여기 안 휩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지가 먼저 선침해놓고 여러분한테 물량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강의가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 강의 말고도 다른 사람들 것도 다 들어봤는데 자기는 뭐 여기 예를 들면은 7일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강의를 해요. 근데 자기가 매매일지 올린 거 보면은 4일선에서 샀어. 4일선. 아니 그럼 웃기잖아요. 본인이 강의한 대로 안 하고 본인은 다른 데서 산 게. 매매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자기는 뭐 프리미엄 존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먼저 더 밑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밑에서 산 게 아니라 걔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산 게 아니라 아마 그걸 가지고 있거나 여기 밑에까지 더 본 다음에 7일선에 오면은 자기 강의를 들은 수백 명의 제자들 일반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때 팔아먹으려고 지네가 선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네 매매일지는 지가 말한 자리에서 안 사고 지는 뭐 프리미엄 존이다 무슨 존이다 하면서 이런 데서 다 사놓고 강자 뭐 매매일지 올리면은 사람들이 바본가? 역시 강사님입니다. 강사님은 역시 생각하시는 게 다르군요 하면서 오히려 더 추종하는 거 보고 난 바본가?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유료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이런 강의 막 이런 종목 추천해주면서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알려주는데 결국 상패되고 망하잖아요. 신라젠도 그렇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데는 상장 폐지에 될 가능성이 높고,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곳이 지금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럭슬, 한푸, 코썸바이오 등 미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저 지금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 한 메일을 받았다고 했죠. 메일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죠. 저한테 이 회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 주주들이 최근에 우리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찰이 좀 있기 때문에 회사 상황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주면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 FX 마진 거래나 해외 선물 대여 계좌라던가 이런 약간의 불법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안 받습니다. 예, 유튜브 광고도 안 받고 광고를 안 찍어요. 제가 찍은 광고들은 대부분 금강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는 증권회사 광고라던가 혹은 여행사 광고를 받고 있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되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최근에 들어온 여행사 광고는 없고, 증권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아직 협상 중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름 돋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 위기예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에 유리한 영상을 제작을 해달라고 저렇게 요청이 왔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주식으로 뭐 깡통을 찼거나 아니면 뭐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거나 막 사정이 어려웠으면 저거를 분명히 수락을 했을 거예요. 5월달 장이 안 좋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랬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요 분기보고서도 미제출했고 지금 상폐되게 생겼는데, 제가 회사 측에 유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이 회사 괜찮습니다, 상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 만들었었으면은 와, 진짜 욕 더럽게 먹고 매장당할 뻔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다행인 거예요. 5월달 초반부터서 말도 안 되는 증시, 말도 안 되는 장이 벌어지면서 어제 제가 수익금 다 인출해가지고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이번 달 이미 찍어야 되는 수익 다 찍었다고. 그래서 너무 평온한 상황인데, 이번 연도 3월달처럼 막 급락장이 이어지고 오르는 종목이 10종목도 없다 그러면은 저런 광고가 들어오면은 제가 수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를 수락을 안 했는데, 만약에 수락했으면은 난리가 났겠네요. 이 종목 지금 상패 심사 들어가고 네가 좋다고 해서 저 종목 뭐 손절 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욕 더럽게 처먹고 저 매장 당할 뻔했는데,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시간에서 상승한 게 다우기술인데,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4.40% 하락으로 끝났지만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샀고, 시간외를 보시면은 짜자잔 1.7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체결량은 약 3만 주. 이거를 3만 주로 계산을 해보면은 2만 원 곱하기 3, 6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1% 정도 갭이 뜨면서 끝났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놓은 외국인이 실적 갖다가 아침에 잠깐 뿅 띄워놓고 던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까? 그거는 지금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히토류 관련주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당연히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은 삼성과 SK에 불똥이 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애플과 퀄컴에 보복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애플과 퀄컴은 5.13%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반도체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기술주, 애플 부품주, BH와 인터플렉스 and LG이노텍, 얘네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LG이노텍은 최근에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뉴스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사모으면서 끌어올렸는데 저런 뉴스 뜨면 악재다 판단하고 바로 던질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조심하세요. 특히 메릴린치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근데 상승을 한다고 해서 막 고점 돌파라던가 이런 게 안 나오고 개인만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얘는 해지 개념 주식이에요. 얘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안 되는 주식인데 지수가 다시 올라가니까 상승을 못하고 여기서 멈췄는데, 다음 주 만약에 초반에 우리 지수가 밀리고 시작한다. 그럼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가 유니온은 갭 뜨고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해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5월 15일 날 SM and YG Entertainment and JYP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공개가 됐거든요. 자, SM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공시 불이행으로 5월 14일 날 SM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됐고, 실적이 S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억이 나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9억이 나왔어요. 사업을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순이익이 안 나왔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실적이 마이너스 21억 원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1억 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애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천재님, 그런데 시간에서는 상승했는데요? 에이, 그럼 뭐합니까? 거래량이 824주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 좀 반대예요. JYP는 버려놓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약간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113억 원 수익이 났는데, 얘네는 지금 주 수입원이 일본에서 나오는데 지금 일본 무비자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안 열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콘서트 없어요. 대학 축제도 못 열어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엔터주는 제가 진짜 추천 안 해드린 게 그런 거예요. 엔터주가 가려면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나올 확률이 많고, 선반영됐다 뭐 했다 하면서 올라가기엔 너무 힘들고, 가끔 찌라시 하나 띄어서 잠깐 올리고 기술적인 반등 나온 거 빼고는 솔직히 엔터주는 미래가 어둡다고 봐요. 2주 중에서도 뭐 옥석 가리기를 한다. JYP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흑자가 나왔고 사업을 별로 안 해놨지 않느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 벌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하고 제자리에서 걸음걸이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뭔가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보는 게 엔터 관련주인데, JYP는 그렇게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격적인 마케팅 안 하잖아요. 옛날에 물론 원더걸스를 이용해서 빌보드 도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보긴 했지만 잘 안 됐고, 믿을 건 트와이스 뿐인데 트와이스도 지금 활동하기 힘드니까 솔직히 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산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저 뉴스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데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두산그룹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공포를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두산이 역사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코다리 식구 악재를 극복하고 부도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좀 유명한 회사가 하나 픽 쓰러져 버리면은 증시에 충격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막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화웨이 제재라던가 이런 거 그냥 꺼내는 게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놓고, 만약에 안 좋은 지표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우리 럼프 형이 무슨 이야기를 꺼낸다. 이제 중화권과 다시 한번 협상하겠다. 중화권에서 좋은 뉴스가 왔다.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증시를 부양하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우라던가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애도 위에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비장의 히든카드로 약간 조정 주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뭐 실제로도 제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제재를 한다면 제재를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증시에서는 악재가 해결되었다 하면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언제다. 분명히 막 실업보험 청구수라던가 경제지표 GDP라던가 이런 게 나왔는데 딱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자기가 저런 제재를 풀어버리면서 경제지표가 잘 안 나왔는데도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말 지겨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도 지지부진해지고 올라가는 힘이 떨어졌으니까 너무 큰 돈을 투입하지 말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좀 이제는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올라갈 대로 미친듯이 올려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지금 좀 위험해요. 어제 말했던 거죠. 이게 이번 주는 우리나라 옵션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빠진 것도 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아직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실적 발표할 회사들이 남아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한 번에 이제 인터뷰하고 실업급여 청구하고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니까 이런 이벤트 잘 체크해 두세요. 참 요즘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
여러분, 주식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려면은 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막 깡통을 차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너무 힘들면은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어요. 빨리 원금 회복, 빨리 돈 벌어야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거나 혹은 지금 깡통 차는데 무슨 연애냐, 무슨 결혼이냐 이런 거에 신경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이번 달은 너무 생활비를 빨리 찍으니까 되게 지금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쓸쓸하고 외로워서 제가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봤는데 저는 못생겨서 아는 여자가 한 명도 없고 카카오톡 주소록에도 당연히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남자 사진만 바글바글 거리는 그 사이에 여성분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 여자분이 내가 등록이 돼 있는 거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 때는 카톡 프사가 없었는데 지난번 그 광고회사 쪽 직원분이시더군요. 와, 전 혹시나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성전환 수술한 줄 알았어요. 저는 여자분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자마자 이틀 만에 유료 강의 듣고 퇴직금을 날려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삶이 팍팍해지고 원금 회복이라는 그 명목하에 몇 년 동안 주식만 보다가 결혼도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가버리고 연애의 기회조차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야 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로움도 느끼고 있는 건데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시장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반도체주는 다음 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로 인하여서 삼성과 SK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주들도 다음 주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그리고 반도체주가 한국에서는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물량과 악재 기사가 얽혀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도체주는 월요일 날 조심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신용잔고가 현재 10조 원에 다시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잔고는 약 10조 원대 육박하면서 지수가 많이 밀리면은 신용투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도 나왔죠. 한 달 만에 신용이 거의 2조 가까이 급증을 했고 증권사별로 예전에는 담보 비율이 140%를 유지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120%까지 낮춰줬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용 반대 매매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